반갑습니다. 석 소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숙명여자대학교의 2021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건국대학교의 2021학년도 수시 입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건국대학교의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만을 공개하는 일반적인 대학교와는 다르게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과 최저 내신을 모두 공개하고 있기에 여러모로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서 오늘은 각설을 하고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콘텐츠에서 분석할 건국대학교의 전형은 KU 자기추천 전형과 2022학년도 기준 KU 지역균형 전형으로 바뀌는 KU 학교추천 전형입니다. 기타 전형의 경우에는 건국대학교 측에서 정확한 입시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실기실정 위주 전형과 같이 모집 단위나 전형 요소가 특이한 전형이므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양해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은 굉장히 많은 지표들을 토대로 건국대학교의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석 소장이 말씀드리는 요소들을 보다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022학년도 건국대학교 전형 설계와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필수적이니까 본 컨텐츠를 살펴보시기 이전이든 이후든 꼭 한번 석 소장이 과거에 작성했던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상으로 보고 계시는 2022학년도 건국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전형은 2021학년도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운영이 되었던 KU 학교 추천 전형의 2021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해당 입시 결과는 최종 등록자를 기준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교과내 전 과목의 등급을 산술적으로 평균낸 자료이고요. 건국대학교 측에서 입학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지한 자료를 석 소장이 별도의 지표 추출을 위해서 취합한 자료입니다. 이 KU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2021학년도까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서류 70% 그리고 교과 30%의 일괄형 평가로 운영이 되어 왔던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으나 2022학년도부터는 KU 지역균형 전형으로 대체되어서 위와 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더불어서 교과별 환산 점수와 함께 교과 100%의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전환이 되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 교과와 종합의 혼합형 전형으로 운영되어 왔던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연계 전형이 2022학년도에 들어서 순수 교과 전형으로 바뀐 것처럼 KU 학교 추천 전형의 정체성 역시 2022학년도에 들어서 아예 바뀌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자료는 냉정하게 말해서 2022학년도 KU 지역균형 전형의 지원전략 수립에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자료라고 석 소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만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 정체성 자체가 바뀌어버린 KU 지역균형 전형의 대략적인 입결 양상과 더불어서 올해부터 바뀔 KU 자기추천 전형의 지원군 양상도 함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석 소장이 위에서 링크해드린 이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석 소장이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으로 예상이 가시겠지만 혹여나 본 컨텐츠를 먼저 살펴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21학년도 KU 자기추천 전형의 오묘한 등급별 환산 점수 산정 방식으로 인해서 비교과를 앞세워 합격했던 특목고 및 자사고 학생들을 걷어냄으로써 2022학년도 기준 KU 지역균형 전형과 KU 자기추천 전형의 가닥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지표를 기준으로 다시 정렬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집중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아까 위의 자료를 합격자 내신 지표 중 최저 내신 지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 자료입니다. 2021학년도에 KU 학교 추천 전형으로 모집을 하지 않았던 의생명공학과와 교육공학과를 제외를 하면은 전기전자공학부와 중어중문학과 컴퓨터공학부가 5점대의 최저 내신 등급을 기록하고 있고요. 응용통계학과와 사회환경공학부 그리고 시스템생명공학과가 4점대의 최저 합격자 내신 등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되는 자료는 합격자 평균 내신에서 최저 내신 등급을 뺀 값인 이 편차 등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 자료입니다. 편차 지표를 기준으로는 전기전자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가 마이너스 3점대의 편차 등급을 그리고 중어중문학과와 응용통계학과 시스템생명공학과 사회환경공학부가 마이너스 2점대의 편차 등급 지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눈치가 빠른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석 소장이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두 지표를 봤었을 때 두 지표의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전공들에는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소한 순서의 차이는 있어도 상위권 6개 전공은 모두 전기전자공학부, 중어중문학과, 컴퓨터공학부, 응용통계학과, 시스템생명공학과, 사회환경공학부라는 동일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석 소장이 말씀드린 이 6개의 전공은 모든 모집단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최저등급 합격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위
6개 전공인 동시에 합격자 평균 등급으로부터 유난히도 동떨어져 있는 합격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한 양상, 이상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전공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석 소장이 말씀드린 이 6개의 전공들은 일반고가 아닌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 전해신 학생들이 다수 지원을 하고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은 전공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석 소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6개 전공이 우연히 겹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6개 전공들 중에서 재작년에도 KU 학교 추천 전형으로 모집을 했던 전공들은 그 당시에도 최저 합격자 내신 등급이나 편차 기준으로는 상위권에 안착을 했던 전공이었습니다. 석 소장도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 전해신 학생들을 최저 합격자 내신 등급과 편차 지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위권 전공, 해당 6개 전공과 그 언저리에 있는 전공에 합격시켰던 경험이 몇 번이나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번 탭에서 꼭 명심해야 하는 점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저 6개 전공은 물론이고 최저 등급이 낮은 전공일수록 그리고 편차가 낮은 전공일수록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하기 어려운 교과 100%의 2022학년도 KU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입결이 훅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기준이지만 전형의 정체성 변화로 인해서 그간 N명치의 평균 입결을 깎아먹어왔던 최저 내신 합격자들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석 소장이 앞서서 본 자료에 대해서 2022학년도 KU 지역균형 전형의 지원 전략을 구성하는 데에 활용하기에는 리스크가 크지만 분명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자료라고 말씀드린 것이기도 하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번 탭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잘 인지를 하시고 2022학년도 KU 지역균형 전형의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건국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인 KU 자기추천 전형입니다. 이 KU 자기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2021학년도나 2022학년도나 모두 1단계 서류 100% 3배수 그리고 2단계 1단계 70% 면접 30%의 단계형 평가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각 단계별 평가 역시 서류평가 기준 학업 역량 20%, 전공 적합성 30%, 인성 20% 그리고 발전 가능성 30%로 면접평가 기준 전공 적합성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50%로 동일하게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전형 자체로는 2021학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하셔야 되는 점은 이제 더 이상 KU 학교 추천 전형 2022학년도 기준 KU 지역균형 전형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전해신 등급 학생들이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건동옥 라인에서 가장 이공계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학교가 건국대학교이기에 그리고 2020년 입학자 통계 기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저 세 학교 중 건국대학교이기 때문에 이공계열 전공들에는 무조건적으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르르 쳐들어온다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석 소장이 이전에 2022학년도 건국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2022학년도에 KU 자기추천 전형을 노리고 있는 일반고 학생들은 되도록 KU 지역균형 전형부터 고민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본질적인 이유 역시 이런 전형적 배경 때문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KU 자기추천 전형이 합격군에 애초에 바닥을 기는 내신이지만 비교과가 훌륭한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을 다수 포함을 해왔다는 전형임을 고려를 해보면 2022학년도 KU 자기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일반고 vs 새로이 쳐들어온 특목고와 자사고의 구도보다는 KU 학교추천 전형이 존재했다면 KU 자기추천 전형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던 초전해신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학생들 KU 학교추천 전형이 사라져서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몰려온 중내신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의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어차피 KU 학교추천 전형에 있었던 교과점수 의무 배점인 30%도 사라졌겠다. 7등급보다는 4등급을 뽑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런데 해당 요소에 대한 고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석 소장이 또 위와 마찬가지로 아래에 추가 자료를 첨부를 해놨으니까 이번 연도에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전형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래 자료를 잘 참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자료도 석 소장이 게시를 해놨는데 지금 이 자료를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석 소장이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또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합격자 최저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에는 사회환경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부가 여전히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차 지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에도 사회환경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부는 그대로 상위권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과거 학생들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대부분 이공계열 전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KU 자기추천 전형의 입시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아까 위에서 석 소장이 KU 학교추천 전형을 바라보았던 관점 그대로 바라보면은 자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컨텐츠의 내용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건국대학교의 2022학년도 입시 생태계가 전형별 정체성부터 지원군 정체성까지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